와룡봉추입니다. 저희 와룡봉추 인베스트에서는요, 현재 무료 카톡방, 텔레그램 정기구독방, VIP방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카톡방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번을 걸어놓은 상태라서 영상을 매일 올라가는 영상에 중간에 제가 비번을 바뀌게 되면 계속 바뀌는 비번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텔레그램방 정기구독방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일주일에 두세 종목 정도씩 이제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5% 이상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자율 매도로 제가 전환을 해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보이는 자리까지는 다 제가 말씀은 드립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더 키울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고요. VIP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이렇게 관리를 저희가 해드리면서 수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익들이 이렇게 난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저희 회원분들이 직접 수익을 내시고 나서 올려주신 내용들도 다 있으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수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장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크게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수익을 조금 더 크게 낼 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라 하더라도 뭐 1, 20%, 2, 30%, 40%대 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어느 정도 아마 혼자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 바라겠습니다. 9월 28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오늘 시장 얘기 조금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제가 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마감해서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올 연말 내년 초반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흐름들의 얘기였는데, 일단은 뭐 당장 오늘 같은 경우처럼 또 오늘도 오늘뿐만 아니라 이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파랗다 못해 검은 하루하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오늘 거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자, 저희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영상의 하단에 그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 링크가 나오는데요. 무방 링크가 나오는데, 그거 클릭하시게 되면 비번 누르라고 나옵니다. 비번은 9780이고요. 현재는 시장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 시장 상황 이렇게까지 급락을 만들어냈고, 이후 또 한 차례 여기서 코스닥 같은 경우 급락이 또 나왔었는데, 오늘 급락이 나왔던 배경들부터 일단 뭐 한두 가지 정도 좀 보도록 해보죠. 일단 첫 번째 시장을 흔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 아실 거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애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돌았고 뉴스도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요. 애플이 이번 아이폰 14 프로 관련해 가지고 기존 생산량 더 증가시키겠다라고 했던, 예상보다 증가시키겠다라고 했던 양을 일단은 물량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크게 작용이 다시 됐고요. 여기에 영국 같은 경우도 IMF 구제 금융을 받아야 될 가능성도 지금 생겼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 가능성이 나오면서 일단 이 시장에 충격을 더 크게 줬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국.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단 이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의 폭발. 아침에 두 차례 정도 폭발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오후에 되니까
세 차례 정도 폭발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일단 이 부분이 인위적인 뭐 지금 현재 유럽이나 우크라이나 쪽에서 예상하고 있는 대로 러시아의 소행인지 이 부분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이 노드스트림의 이 폭발로 인해 가지고 음,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또 뛰게 되는 이게 원래 지금 현재 이미 그 유럽으로 나가고 있는 것 중단을 시켜놓은 상태잖아요. 중단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뭐 더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혹시나 하는 향후 재개에 대한 기대감, 일말의 기대감 그거마저도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단 시장에 악영향을 좀 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로 인해서 간밤에 천연가스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오르는 모습이 나왔었죠. 자, 일단 이런 정도들의 문제가 국제적으로 있었는데 애플 영향이 좀 컸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많이 들리고 있는데 만약에 애플 영향이 그렇게 컸다라고 한다면 사실 장중에 대만의 영향도 굉장히 컸어야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IT 쪽에 이 제조 쪽에 비중이 크잖아요. 이 상장돼 있는 비중이 큰데 대만 같은 경우 우리보다 훨씬 더 크죠. 그리고 애플 공급에 대한 어떤 영향을 우리보다 훨씬 크게 받습니다. 근데 오전 시장 우리 3%가량 밀릴 때, 2.5% 이상 밀릴 때, 대만 증시 같은 경우 최대 뭐 1%대 초반 정도 하락밖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애플의 영향이 다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어떤 생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이제 대만 정부에서 얘기가 나왔었던 공매도 금지 관련한 얘기들 이 부분이 조금 영향을 끼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오후장 급락이 다시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 다시 올라가고 환율 급등 나오고 이런 현상이 나오면서 대만 증시도 같이 내려앉았거든요. 결국은 내려앉은 상태였는데 아마 두 가지가 조금 더 같이 혼재돼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 증시만의 또 하나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특히 이제 코스닥의 하락이 이렇게 조금 더 크게 나왔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신용 반대 매매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어제 좀 강하게 어제 장 전부터 시작해서 강하게 신용 반대 매매가 한번 출회가 됐었고요. 그리고 장 막판에 약간 추가적인 부분이 좀 있었었고 그리고 오늘 지금 이렇게 시장을 만들게 되면 오늘 장전에도 일부 조금 출회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후장 넘어오면서 CFD 계좌들 아마 깨진 계좌들이 좀 많이 나온 걸로 보여지고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도 좀 나왔던 것 같고 막판에 이 하락은 내일 이 신용 반대 매매 회피 물량으로 보입니다. 일단 추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일단 이렇게 되면 지금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일단 신용 반대 매매는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저희 무방에도 뉴스로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거의 상장 주식의 절반 가까이가 신저가를 찍는 이런 정말 엄청난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오늘 하락 종목이 2100 종목 정도 됐습니다. 2400개 가까운 종목들 중에 엄청난 시장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오후장 들어와서 요 반등이 살짝 나왔잖아요. 요 반등이 나올 때요. 환율이 정말 널뛰기를 했습니다. 위아래로. 엄청난 이 단기적으로 진짜 단 몇십 초 만에 막 한 3원, 4원씩 막 한꺼번에 움직이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할 정도로 엄청난 급변동을 보였는데 일단 오후장 들어와서 우리 정부에서 증시 안정, 증안펀드 이 시행을 준비하겠다라는 얘기가 하나 나왔었고요. 이제 증시 안정 대책으로서 두 번째로 2조 원 규모로 좀 규모가 좀 적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바이백 시행 관련된 얘기들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피치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을 기존 AA- 현상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리고 전망도 안정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일단 시장 반등이 조금 같이 요것들이 이제 막 오후장 들어와서 갑자기 한꺼번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반등이 조금은 나왔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일단 정부에서 금융당국 쪽에서 증안펀드 재가동과 관련한 긴급 회의가 있을 예정인데요. 아마 여기서 뭔가가 좀 나와주는 상황이 1차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부분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지금 낙폭이 커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조금 그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조금 안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들의 역대 정부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하고 현 정부도 또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해가지고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먼저 뭔가를 이렇게 하지는 않거나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공매도 금지 관련해 가지고도 조금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정부에서 검토라도 한다라는 얘기라도 좀 해줄 수 있는 상황이면 좀 좋겠고, 이게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금지를 해야 합니다. 이거 이미 박살 날 거 다 박살 나고 나서 공매도 금지해봐야 이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 전에 금지를 시켜야 되는 게 맞고요. 너무 늦으면 안 된다라는 건데, 대만이 일단은 정부에서 검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뒤로 따라서 한번 같이 따라 해주고, 뭐 최소한 먼저 하는 게 눈치가 보인다면 다른 나라 시행하는 거 딱 보고 같이 따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공매도 금지까지는 지금 나와야 이 시장이 좀 그나마 좀 바닥을 좀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 이 급락 상황을 보면서 지금 지난주 후반부부터 지금 다시 또 이 급락이 나오는데 이때보다도 지금 타격이 더 크고 충격이 더 큰 상태잖아요. 오늘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이 이때가 생각이 좀 났습니다. 이때. 기억나시죠? 하루하루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 이 당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이때 뭐 지수가 보시면 이때 이렇게 하락했던 지수 하락했던 거 보면 코스피 마이너스 8% 9% 이랬으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뭐 더 심했던 상황이긴 한데 이때는 한 2달 정도 동안 진행됐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1년 반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또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불과 2달 전에 또 이런 비슷한 상황을 한번 만들고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훨씬 더 큰 상황인 건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하여튼 3월달 생각이 2020년 3월 생각이 되게 많이 났는데 이때 당시에도 정부 쪽에서의 대책이 나오면서 일단 바닥 잡고 돌려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의 매크로 환경이죠. 그때 당시에는 이 QE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더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었고, 지금처럼 환율 자체에 대한 부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덜했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수치로 찍히는 유럽과 같이 찍히는 상황 아니었고 러시아의 전쟁 우려 이런 부분들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그때가 나았기 때문에 더 급반등이 나온 거지만 지금 같은 경우 정부의 어떤 안정적인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게 되면 최소한 하단은 좀 제한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하단이 제한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종목들이 조금씩 안정을 좀 찾아가면서 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뭐 이렇게 가면 시장의 입장에서 놓고 봤었을 때 신용 반대 매매 관련한 부분들에서 정리가 많이 될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면 뭐 나쁘지는 않지만 그 신용 반대 매매로 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정말 크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거잖아요. 결국 근데 그 제로섬 게임인 주식시장에서 그들이 퇴출당하면 결국 그 돈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외국인들 공매도 세력들, 증권사 이 운영하는 사람들 이쪽으로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결국 증시에는 건전한 증시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게 공매도라든지 이런 대책들이 너무 늦게 나오게 되면 내일이면 늦으리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미 다 깨지고 이미 퇴출 다 당했는데 그때 가서 금지를 시켜본들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너무 늦게 나오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겠다. 일단 그 말씀을 하나 꼭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놓고 봤었을 때 차트상으로 지금 뭐 지수가 어디에서 바닥을 잡을 것이다. 이게 지금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 의미를 갖는 지금 구간은 아닙니다. 현재 어디서 지금 바닥을 잡을 것이냐가 문제인데 오늘도 환율이 1410원까지 지금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이 잡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환율을 지금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당장은 없단 말이죠. 글로벌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하고 그 부분들이 뭐 예를 들면 지금 증시안정기금 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공매도 금지 쪽이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빠른 시간 안에 좀 나와줘야 되는 게 필요한 상황이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근데 또 한 가지 굉장히 특징적인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오늘 환율이 1,400원대 이상 올라가는 상황, 1,410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이었었고요. 오후장 요 구간에서도 환율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요때 반등이 좀 나왔어요. 이제 이 부분은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피치의 영향 그리고 증안펀드 관련된 얘기, 바이백 뭐 이거에 따른 일시적인 어떤 반등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환율이 그렇게 올라가고 지수가 이렇게 폭락을 하는 가운데서도 외국인들 매도가 거의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제한적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현물 매도에서 코스닥 매도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았는데 코스피 매도 같은 경우는 큰 의미를 갖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었어요. 오늘 결국 2,70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선물도 장중 매도 우위로 전환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요 무렵부터 매수 우위로 전환이 되면서 결국은 5천억 가까이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마감을 했잖아요. 오늘 콜옵션 같은 경우 결국 장 초반에 콜옵션 플러스로 매수로 들어왔다가 요 급락 과정에서 매도로 전환돼서 매도폭을 키웠다가 막판 이 이후부터 시작해서 다시 매수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푼 매도가 엄청나죠. 지금 이 두 번째입니다. 이 정도 큰 규모가 이번 주 들어서,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까지 일단은 외국인들의 어떤 액션이 조금은 지금 다르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측면은 뭔가 조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뭐 물론 이게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래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 뭐 이 셀코리아 해가면서 빠져나가는 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다행스러운 부분, 뭔가 기댈 수 있는 부분들의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만들어 주고는 있는 상황이긴 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게 아마 우리 지금 증시 자체가 워낙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 글로벌 증시 중에서도 지금 하락률 1위잖아요. 워낙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외국인들의 지금 아래서 이 밑바닥에서 소위 요즘 분들 얘기하는 대로 줍줍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뭐 생각도 일단 좀 드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정부의 대책이 지금 일단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그 시점이 됐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외국인들의 조금 외국인들 매매에서의 특이사항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게 나쁘게 보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거 하나. 이걸 통해서 일단 시장의 하방 경직성이라도 일단 확보가 좀 된다라고 한다면 그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이후 뭐 종목들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그 이후부터는 이게 하방 경직성만 일단 좀 잡히기 시작을 해주면은 좀 숨을 좀 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연일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연일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고요. 정말 고통스러운 구간입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 이 고통이 길고 강한 그것에 비례해서 나중에 반등이 나올 때도 그에 못지않은 반등의 강도와 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과거에 제가 한번 한두 차례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때 우리가 과도하게 밀렸다라는 것 때문에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 요 구간까지는 반등이 괜찮았는데 요 구간 이상 넘어가면 요 구간에서부터는 오버슈팅 나오는 것 같다. 이거 오히려 좀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렇게까지 오버슈팅이 나오는 게 이때 과도했던 거에 대한 어떤 보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했는데, 너무 무리하게 많이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몇 달간 드렸었던 것 같고, 그 몇 달 동안의 무리한 상승이 지금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대가가 더욱더
혹독해질수록 사실 지금 요 구간 밑으로 내려오는 아니죠. 2,700이 아니죠. 2,400 밑으로 내려오는 이 지금 하락 구간들은 지금 또 언더슈팅 형태로 무리하게 지금 하락이 나오는 과매도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락 강도가 커지고 길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역시 반등 강도라든지 길이가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지금까지 역사가 계속 반증을 해주고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든 구간인데 일단 살아남아야 그 부분을 다시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잘 견뎌내시고 심리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구간은 건강관리 꼭 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게 되면 나중에 이게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게 되면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돼 있고요. 그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못함으로 인해서 나중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든 하루 모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